그 남편이 클린턴인데, 클린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. 1994년에 르완다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수를 차지하는 후투족의 소수인 투치족을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였습니다. 80만 명. 멀쩡하게 똑같이 같이 살던 사람들끼리 누가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니까 그것도 무슨 총을 쏴서 죽이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몽둥이로 그냥 때려서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였습니다. 80만 명. 그때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쓸 게 없었어요. 그때 미국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 최대의 실수가 이거다. 르완다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이다.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인되는 분도 아마 그런 의식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그 파워라는 이 오바마 인권 담당 보좌관을 하는 사람은, 이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40대 여성인데 과거에 기자를 했습니다. 기자를 하면서 주로 이 학살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Problem of the Hell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의 문제점 해가지고 왜 미국이 20세기의 중요한 학살 사건을 막지 못했느냐, 미국의 정책이 뭐가 잘못됐느냐,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. 제노사이드를 왜 막지 못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책을 써가 이걸 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하버드에 그 인권 정책 무슨 센터도 만들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을 인권 담당 보좌관이 되니까 상당히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가 오바마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우연하게 안 일어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되겠죠. 안보리에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.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입장을 증명을 했어요. 독일도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한쪽에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게 결의를 통과 못하게 되겠죠.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다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해도 그 결의안을 통과를 못합니다. 그러나 그 거부권도 국제사회의 여론에 맞춰서 행사해야지 철면피하게 여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바로 여론이 이렇게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반 카다피 쪽으로, 카다피 응징 쪽으로 가니까 결국 기권하는 걸로 끝났습니다. 기권했어요. 그래서 15개 나라 중에 10개 나라가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. 그게 지난 7일이었어요. 그런데 통과된 걸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. 통과 안 된다고 봤고, 통과되는 것도 놀랍지만 그 문장이, 이 문장 조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 내용이 커져버렸어요. 비행금지구역만 설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래 됐어요. 민간인들을 포함하기 위한,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. 모든 조치니까 당연히 군사적 조치도 들어갈 거죠. 비행금지구역만 설정한다고 하면은 리비아 상공에는 비행기가 못 다닌다. 비행기 다니면 격추해버린다.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. 이것만 할 수 있어요. 지상 공격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니까 모든 조치 안에 당연히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거죠.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, 영국, 미국은 한쪽에서는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
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. 이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오늘 시작하면 내일 바로 실시될 수 있는 게 아니죠. D-Day를 정해가지고 한 열흘 전부터, 최소한 열흘 전부터 쫙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한쪽은 그렇게 세우고 있었는데, 이게 비행금지구역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리비아에 대해서 사실상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빼고, 미국은 지상군을 안 보냈다고 했지만 유엔 결의안에는 뭐 지상군 투입 안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주 강경한 결의안이 지난 금요일 통과됐습니다. 그때 벵가지는 리비아 정부군의 포위가 돼가지고 막 포격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도망가고 이제는 끝났다.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카다피 군대의 승리가 임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아주 절망적인 순간인데 바로 이 결의안이 나오니까 벵가지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우리가 살았다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는 데는 또 카다피가 또 악수를 뒀어요. 카다피가 또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벵가지 시민들한테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겠단 말이야.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고를 했습니다. 또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이 말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. 카다피가 막말을 한 바람에 통과됐는데 통과되고 나서도 이게 작전에 들어가려면 아마 뭐 4월 초까지 기다려야 될 거다. 뭐 일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작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토요일 날 파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관계국 정상회담, 오바마는 안 참석 안 하고 힐러리가 대신 참석했는데 오바마는 지금 남미 여행 중입니다. 그 끝나자마자 바로 프랑스 편대가 한 미라조, 라파엘, 이 최신의 비행기입니다. 프랑스는 원래 공군이 셉니다. 그래서 프랑스의 미라조, 특히 라파엘 같은 비행기는 F-15하고 맞먹습니다. 그게 한 20대가 들어가가지고 벵가지에 접근하는 이 리비아 탱크 부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참여한 군대는 프랑스, 영국, 미국, 현재 요 세 나라가 중심입니다. 이탈리아가 비행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가 가깝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 미국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잠수함, 미국은 사실은 그래도 이 작전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아프리카 지역 사령관이 하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에 무슨 상륙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커버하는 아프리카 지역 사령관이 미군, 사실상 미군 사령관이 지금 이 작전을 지휘하는데 곧 나토로 이 지휘권을 넘긴다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입체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로 주로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려면 비행기가 못 오도록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죠. 하나는 비행장을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공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. 이것을 두들기고 첫날에 보니까 115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함정에서 발사를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벵가지로 접근하는 리비아 지상군을 공격을 했습니다. 어제 그 텔레비전 화면에 잘 나왔습니다만 벵가지로 접근하는 이 탱크 부대를 주로 프랑스 비행기가 전투기가 공격을 했는데 아주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. 탱크가 불타고 시체가 막 거슬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또 맞아 죽고 뭐 하는 이런 이 사막에서는 기갑 부대가 이 전투기에 완전히 밥입니다. 이 무슨 대공 미사일이 없으면 딱 가지고 다니는 대공 미사일로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가 없으면은 하늘에서 그냥 전투기를 하늘에서 전투기가 밑에 있는 탱크 부대 공격하는 것은 이 뭐 간단해요. 어제 오늘 이틀 계속되는데 지금
연합군에서 비행기 아직 한 대도 안 떨어졌습니다.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.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아주 그 넓은 지역에 그 정부군이 아주 막 괴멸 상태에 들어가서 불이 나고 또는 폭발하고 하는 그 생생한 아마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. 이제 비행장 때리고 하는 것은 잘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보니까 또 트리폴리에 카다피 그 절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카다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.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휴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선언을 해놓고 벵가지 공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. 어제 또 휴전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신용이 없어졌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리비아 이 군대라는 게 이 정규군은 거의 상당 부분이 저 반구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. 카다피는 또 쿠데타 일으킬까 싶어서 정규군을 크게 육성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일종의 근위 부대 그리고 용병들을 아주 육성을 많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규군 이게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거죠. 상대가 안 되는 거지. 리비아 군대는 자기 인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잘해요. 근데 외국하고 해서는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독재자가 원래 백성들한테는 힘을 세지 하지만은 외부의 정규군과 맞서면은 거무하게 무너진 건데 김정일도 내가 또 그럴 것 같아요. 과거에 이 리비아가 몇 번 이 전쟁을 하다가 혼을 난 적이 있습니다. 이집트에 전쟁을 벌였다가 전쟁이라기보다는 막 전투를 걸었다가 역습을 당해가지고 1988년에 보내네. 사다트한테 아유 막 혼난 적이 있고 그 밑에 차드라는 나라 자그마한 나라가 있어요. 차드라고. 그거 블라스 식민지였는데 그걸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가다가 또 완전히 당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그런데 카다피 수법이 김정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이제는 어린애들을 여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데를 인간 사슬처럼 두르게 해가지고 폭격하면 민간인들이 죽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 혼자 살려고 하고 있대요. 인간 사슬, 인간 방패죠. 인간 방패. 사람을 그냥 방패처럼 기상시키려는 거예요. 북한에서 흔히 쓰는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인민들은 총폭탄이 되어야 된다. 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? 똑같아요. 김정일하고 카다피의 행태가 참 비슷합니다. 그런데 김정일은 지금 카다피가 당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거예요. 하나는 카다피가 저 어리석게도 핵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요 교훈을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새길 겁니다. 그러니까 더더욱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집념이 한 몇 배 더 강화됐을 거예요. 강하게 됐을 것이다. 그 다음에 인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이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번 유엔 결의안은 획기적입니다. 우리 반기문 총장이 요새 반기문 총장이 아주 날리고 있습니다. 파리에서 한국 특파원들하고 만나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뭐냐? 어떤 정권이 자국민을 막 학살을 한다는 거예요. 자국민을 학살하면은 국제사회가 원래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을 학살하면은 그걸 국제사회가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력으로 개입을 한다. 그래서 그 국가를 대신해가지고 그 국가를 응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보호를 한다. 하는 이런 뜻을 담은 최초의 결의안이다. 또 최초의 행동이다.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어요.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러면 북한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반기문
총장이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.